네, 행정 절차상 하자의 효력에 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행정 절차를 이제 생략하였을 때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건데요. 우리 절차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수익 처분의 경우에는 먼저 신청을 하면 처리 기간의 설정 공표가 있고, 그리고 처분을 하면서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불이익 처분입니다. 처분 기준을 설정 공표한 이후에 사전 통지 그리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서 처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의견 청지 절차를 생략했을 때 어떠한 법적 효과가 있느냐라는 거죠. 즉 행정청이 일정한 처분을 하면서 의견 청취를 거쳐야 되는 불이익 처분을 하였는데 이러한 절차를 생략했을 때 일반적으로 우리 법원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청문, 이유 제시,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반적 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했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은 취소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니은 보시면요. 인허가 의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앞부분에서 배웠습니다. 우리 법원은 실체 집중 부정설, 절차 집중설을 취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이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그 밖의 허가들이 있을 때 나머지 허가들도 모두 다 이제 실체적으로 심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건축 허가를 배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허가 의제 제도는 실체 집중 부정설, 절차 집중설입니다. 절차는 여기에 있는 절차를 생략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거지만 실체적으로는 모두 다 심사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인허가 의제와 관련된 법률에 따른 각각의 인허가 요건에 대해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 심사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체의 심사를 배제한다는 것은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처분의 이유 제시의 범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를 할 때는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 중에서 구체적인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유 제시가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법원의 판단을 직접 보시면요. 일반적으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거부 처분을 함에 있어서 그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해서 맞는 지문입니다. 자, 리을과 미음은 행정절차법의 적용 과정이나 또는 적용 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행정절차법 30조를 보시면 원칙적으로 청문은 당사자의 공개 신청 또는 청문 주재자의 결정으로 공개 여부가 결정됩니다. 여기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개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자, 미음은요, 이거 조금 자주 나오는 지문인데요. 공무원의 인사관계 법령에 의한 처분입니다. 인사에 관한 처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배제되지만 행정절차법 제9조에 의해서요. 그렇지만 언제나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해 작용의 성질을 보아서 행정절차를 거치기에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을 별도로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 절차에 관한 판례 입장을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수익 처분할 때와 불이익 처분을 할 때의 절차를 구분해서 배웠고 그 중에서 불이익 처분을 할 때 사전 통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논의를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닌 사례들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례입니다.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죠. 당사자가 행정청에게 어떠한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는 것이 처분성이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있었잖아요. 처분성 문제와 함께 또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의 대상이냐라는 거죠. 왜냐하면 당사자에게 원래 주어진 권리가 아니라 당사자가 해달라고 행정청에게 신청한 건데 그것에 대한 거부 처분을 했을 때 그러면 행정청 입장에서는 신청을 받아서 그에 대한 거부 처분을 하기 전에 또 사전통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법원은 이중적으로 이것을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아서 사전통지의 대상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부 처분은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변시에 2번 나왔고 모의 시험에도 나왔습니다. 자, 불이익 처분 시 거부 처분, 권리의 이익의 부과가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 처분의 대상인지가 모호하고 따라서 사전 통지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사전 통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본 게 맞는 지문입니다. 자, 절차상 하자의 효력은 앞서 6번에서 봤습니다. 자, 이 침입적 처분을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되죠. 그쵸? 자, 그런데 청문이나 이유 제시, 사전 통지 등을 일반적으로 결의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네, 청문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셨다시피 행정절차법 제21조 사항에서는 사전통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적혀져 있습니다. 안전 복리를 위해서 긴급한 경우, 그 다음에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서 명확히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그 다음에 처분의 성질상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리고 행정처벌법 제22조 사항은 이 경우와 함께 의견 청취 절차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로 당사자가 의견 진술을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닌 경우도 우리 판례나 또는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을 정리해보면 상대방이 시인했다거나 또는 수사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부여하였다는 이유 또는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 그리고 청문 일시에 불출석한 사정, 이러한 경우는 의견 청취 절차나 사전 통지를 배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우리 법원과 법원에서 판단을 했고 사례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에 해당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청과 당사자가 청문을 배제하는 협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협약을 한 경우에 협약으로서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 있냐라는 건데요. 우리 법원은 협약의 체결로 이에 관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의 규정이 없는 한은 그냥 단순하게 협약만으로 청문 절차를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협약의 체결로 의견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한 경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우리 법원의 해석상. 그리고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청문 날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청문 날짜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다시 날짜를 잡아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청문 면제 사유가 아닌 경우, 청문 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상대방이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협약으로, 법률에 물론 명확하게 협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게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 협약 체결로 청문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지문입니다. 법령에 정해져 있는 절차를 실시하지 않았을 때 이것은 특별하게 무효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청문이나 이유제시, 사전통지 등을 일반적으로 결의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인데요. 법률에 정해져 있는 중요한 절차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 무효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인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인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5번 지문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를 미실시했을 때는 이러한 행정행위는 무효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8번 지문도 행정 절차에 관한 지문이고 앞쪽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불이익 처분 시의 거부 처분은 권리가 이미 부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가 신청을 했는데 행정청이 사전 통지를 하고 또 신청 거부 처분을 할 이유는 없다, 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해서 사전 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게 옳은 지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전 통지 배제 사유입니다. 앞서 배우셨죠? 긴급하거나 법원의 재판, 그 다음에 성질,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긴급, 법원의 재판 등, 그 다음에 성질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한 경우죠. 그쵸? 자, 근데 이 지문은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행정 절차에 관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처분의 이유 제시의 범위죠.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되는 거지 구체적인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조항까지 명시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자, 청문 명제 사유에서 협약으로 명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겁니다. 협약으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9번 문제도 행정절차법에 관한 문제인데 행정 절차에 관한 사례를 테마형으로 만든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최근에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보통은 판례를 가지고 이 문제를 만든 겁니다. 자, 갑은 대령 진급 예정자로 선발 공표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육군 참모총장이 이 사람이 과거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진급 낙천을 건의하였고 국방부 장관은 이에 근거해서 취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불이익 처분인데요. 이것이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자, 수익적 처분이 아닌 불이익 처분인 경우에는 사전 통지와 의견 청취 절차의 대상이죠. 그쵸? 자, 그래서 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요. 문제는 여기서 진급자 명단에 기재되었다가 진급 선발이 취소된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분을 해왔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군인사법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은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되면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제 진급을 하게 됩니다. 그죠? 취소되지 않는 한. 따라서 진급 명단에 들었다가 취소하는 것은 원고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처분이다 라고 보아서 사전통지 처분의 행정절차법 행정절차상 침입 처분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 즉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자, 2번 같은 경우는요, 수사 및 징계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가졌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의견 제출 기회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느냐에 관한 거죠. 여기 표에서 보셨습니다. 수사 또는 징계 과정에서 해명 기회를 부여받았다라는 이유로 의견 통지나 청취나 사전 통지의 배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요. 자, 3번 공무원 인사관계에 관한 법령 앞서 배웠습니다.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관한 행정 절차는 처분 전부에 대한 행정 절차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성질상 행정 절차를 거치기 불필요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에 준하는 행정 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한 경우에는 절차를 배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옳은 지문에 해당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대한 효과인데요. 당연히 원고가 승소하는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행정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과 그 다음에 판결의 이유 중에 개개 위법 사유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반 사유에 하나에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관청 입장에서, 행정청 입장에서는 위법 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차상 하자를 보완해서 행정청은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것은 별개의 처분입니다. 과거에 했던 처분, 물론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됐을 때 절차만 취소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처분 자체가 취소되는 거기 때문에 행정청 입장에서는 새로운 판결을 하더라도 기속력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거는 절차상 하자의 효력이죠. 우리 다 배웠습니다. 일반적인 의견 제출 절차를 이제 결의한 경우에는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라는 게 문제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자꾸 보다 보면 표를 거의 이제 머릿속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기억하실 수 있게 되겠죠. 그렇게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정절차상 하자의 치유의 시기에 관한 겁니다. 절차상의 하자는 행정쟁송 제기 전까지 치유할 수 있죠. 그래서 요 판례의 내용 여기 그대로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공무원법상 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미부해야 한 경우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는 법률에서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무효다라고 우리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법령상 절차를 미실시했을 때 무효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근거로 국가공무원법 제13조에는 소청인에게 진술기회를 주지 않는 경우는 무효로 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효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겁니다. 자, 기속력의 인정 범위는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이제 미친다고 했고,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면 그 절차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하는데 그것은 별개의 처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과세관청은 위법사유를 보완해서 대신 과세 처분을 하는데 새로운 과세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절차를 거치다 보면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것도 당연한 거니까요. 행정 절차 부분을 보고 계신데요. 절차상 하자가 있는데 그로 인한 본처분이 이루어졌을 때 본처분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았다고 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에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요. 행정처 입장에서는 결과는 달라질 거 없으니까 절차 안 거쳐도 위법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우리 법원은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절차상 하자가 실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절차상 하자를 취소할 수 없다. 이거 틀립니다.
있습니다. 실체적 결정에 영향이 있든 없든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러한 하자를 이유로 당연히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원칙적인 걸 기억하시면 이건 당연히 틀린 지문인데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 나오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좀 문장을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자의 치유죠. 하자의 치유는 청문서 도달기간 다소 어겼더라도 청문회 출석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하자의 치유를 인정했습니다. 이거 판례에서 인정을 해서 우리 이제 시험 문제 종종 나오는데요. 청문서가 이제 며칠 늦게 도착한 겁니다. 자, 그런데 당사자가 그래도 청문 당일날 충분히 출석해서 스스로 이제 진술하고 방어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행정청이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단 처분을 했겠죠. 그랬을 때 당사자가 나는 비록 청문 당일날 출석은 했지만 청문서가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어요. 이 청문은 취소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자인은 절차상 하자인은 처분입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어떻게 봤어요? 당사자가 그래도 출석해서 충분히 이제 의견을 진술하고 그 다음에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라고 보아서 이 절차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청문회 사전 통지 기간을 준수하지 않으냐 한 하자는 치유될 수 있는 하자다라고 보았습니다.